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단독 기사입니다.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 기준이 뭐냐. 이거 가지고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, 강남에 내 집이 있으면은 조금 더 투기가 아닐까라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게 뭐냐면, 지역과 가격을 기준으로 투기 여부를 결정하는 뭔가 그런 기준을 만들고 있나 봐요.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이게 곧 뭐 정부에서 뭐 사실 무근이다라고 반박을 할 수도 있는데, 어쨌든 지금 다음 달인가요? 뭐 곧 나온다고 했습니다. 1주택 뭐 투기의 기준. 그래서 투기면 뭐 예를 들어 뭐 보유세를 올리든 뭐 양도세를 조금 더 올리든 할 거고, 투기가 아니면은 뭐 봐주겠죠. 근데 이 투기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? 아니 저는 직장 때문에 잠깐 집을 빌려주고 저도 딴 데 와서 사는 건데요 라고 말을 하면, 그래 직장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데 이 정도면 출퇴근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왜 왔어요 하면은 투기가 되는 거고, 이 정도면 충분히 힘들 것 같네요 라고 하면은 이제 투기가 아닌 건데, 모르겠어 이게. 그러니까 뭐 직장과 거리가 30km면 투기인데 31km면은 뭐 투기가 아닌 거고, 뭐 이런 걸까요? 아니면 가격이 뭐 19억까지는 투기고 뭐 8억부터는 투기가 아니고 뭐 이런 걸까? 아니면 지역으로 하는 걸까요? 한강에 가까우면 투기일까요? 근데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데, 어쨌든 지금 단독 기사로는 고가의 뭐 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지역 내에 집이 있는데 뭐 그 집을 갭 투자로 돌리면서 뭐 실거주를 안 하고 다른 데서 뭐 전세를 살고 있다 그러면은 당신은 1주택 투기꾼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. 투기성 1주택자 판단의 자가 가격 지역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뭘 할 거냐? 뭐 DSR, 뭐 대출 규제, 뭐 이런 것들도 뭐 같이 섞어서 할 수도 있겠죠. 왜냐하면 이제 집을 팔아라. 그러니까 너가 거기 거주하는 게 아니라면 집을 팔아라. 그걸 누구한테 팔아라? 무주택자한테 팔아라라는 게 지금 정부가 가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그 동네에 살아야 되는 임차인도 있는데, 너는 왜 당장 살 것도 아닌데 그거를 보유하고 있냐? 그 더 급한 사람한테 줘라 라는 개념인 거죠. 그러면은 그거를 주면 끝이냐 이거예요. 왜냐면 나도 나중에 들어갈 건데, 저는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해요 하면은,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또 생각을 하자. 왜냐면 그분들도 또 나오면 내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라는 논리인 것 같은데, 모르죠. 그 불확실한 미래에 내 가족을 걸기는 좀 힘드니까. 비거주 1주택 장특공제도 손질하죠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뭐 83만 가구가 있다고 합니다. 뭐 이런 분들도 지금 집을 뭐 팔아야 될까, 뭐 증여를 할까,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, 이제는 이제 다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도 이제는 뭐 팔아라 말아라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어요. 장특공 축소를 예고하고 있죠. 아직은 뭐 정해진 건 없다고 하지만 이제 발의가 계속 되고 있고, 이제는 이제 여당에서도 막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장특공이 뭐 축소되는 거죠. 거주만 인정을 하든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보다 세금을 내는 대상자가 늘어나는 거는 사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기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이 조금 집을 팔고 있다. 뭐 이런 통계들도 나오고 있어요. 근데 이제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, 뭐 10년 넘은 오래 보유했던 분들이 집을 팔고 무주택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. 파시고 다시 또 집을 사시죠. 한번 유주택이셨던 분들이 무주택으로 가는 경우는 저는 좀 거의 드물다고 보고, 정말 그렇게 되시는 분들은 뭐 아주 고령에 뭐 80대, 90대이신 분들이 그냥 뭐 자녀한테 가서 산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양원에 가시거나 하면서 파시는 거지, 웬만하면은 한번 유주택자이신 분들은 조금 규모를 줄일지언정 무주택으로는 잘 안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거주 1주택 규제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, 가장 걱정인 거는 결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자녀 교육이잖아요. 자녀 교육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민족인데, 아니 그러면 이러다가 괜히 저 학군지에 전세 월세가 아주 씨가 마르겠는데? 라는 걱정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. 이 장기 보유 숙벌공제랑 상관없이 예전에 임대차 3법이 딱 그 소급 적용되면서 2020년 8월에 소급 적용 딱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대치동이나 뭐 목동, 뭐 그 노원, 중계동 이런 데들에 저 이제 다음 해 내년에 딱 이제 우리의 학교 들어갈 때 그쪽으로 딱 학군지 가서 학원 다녀야지라고 생각했던 엄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내년에 이사 가야지 했는데, 그 집들이 소급 적용되면서 거기 거주하시던 분들이 다 눌러앉기 시작합니다. 2년을 더 2+2를 썼죠. 그러니까 갑자기 전세 매물이 씨가 말랐어요. 순식간에. 그런데 우리 애는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간단 말이에요. 아니 우리 애는 지금 학군지를 가야 돼. 학원을 가야 되는데 전세 매물이 뭐 50% 70% 줄어버렸어요. 이거 어떻게 합니까? 안 들어갈 수는 없죠. 그래서
전세 시세가 폭등을 한 거를 다 맞춰주고 들어갑니다. 음마아파트가 6개월 만에 5억이 올랐거든요. 전세가 5억에서 10억으로 6개월 만에 2배로 쳤습니다. 매물이 없으니까. 근데 만약에 이런 장특공 규제가 또 나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? 전세가 다 씨가 마르는 거 아니야? 과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가지고 전세가 없었다면 이번에는 실거주한다고 집주인들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? 월세입자들 빼주고 다 들어가면 어떡하지? 야, 그럼 이제 큰일 나겠는데?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다. 청와대에서 이제 보유세도 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걸로도 이제 세금을 증세할 수 있지만 시행령을 조정하는 그래서 이제 뭐 일종의 이제 할인가액을 적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. 종부세도 있고 한데 요거를 조금 바꾸려나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거를 바꿔서 이 종부세를 올리려나라는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. 아마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 끝나고 7월 달에 전반적인 이제 세법 개정안 플러스 부동산 규제책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. 거의 뭐 100%가 아닐까 7월 달에는. 그럼 7월에 나오면서 윤곽이 나오겠죠.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국가가 준다. 전세 사기 피해 지원법이 또 국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전세 사기가 이제 사회적 이슈이긴 한데 이건 뭐냐면 전세 사기가 터져서 보증보험으로도 뭐 해결이 안 되고 어쨌든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매로 넘어가도 돈을 이제 못 돌려받는 케이스도 많거든요. 이 법적 권리가 다 없기 때문에. 그러면 우선 국가가 세금으로 먼저 주겠다. 3분의 1 정도를 주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찬찬히 받아보겠다라는 건데 아무래도 이 전세 사기든 뭐 전세 사고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 구조적 문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그거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뭐 전세 사기가 워낙 심했던 이 오피스텔 빌라 이쪽은 뭐 일부 지역들은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초토화됐거든요. 그러니까 뭐 매매가가 오르지 않는데 무슨 수로 뭐 피해금을 회복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이것도 그냥 아마 많이 이제 좀 세금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. 부동산은 재정당국의 몫인가? 세제 대출 규제만 있고 주택 공급 논의가 없다. 1, 2구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 대책이 나왔습니다. 작년에 97 대책 그리고 이번에 1, 2구 대책 두 번의 공급 대책이 나왔지만 지금 뭔가 얘기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. 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이제 과천 경마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. 뭐 용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지금 뭐 진행되는 내용들이 별로 없죠. 벌써 한 2달이 넘게 지나가고 있는데 딱히 무언가 진행되는 게 없다면 도대체 언제 공급을 할 수 있는가? 이거에 대해서 조금 다들 좀 회의감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이제 기대도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. 그러니까 이제 계속 세금이나 대출 쪽에만 이슈가 좀 몰리고 있어요. 대통령의 X만 바라보는 국토부 부동산 대책만 있지 뭐 정책은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언론들도 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국토부가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국토부도 답답하겠죠. 이제 임대 위주의 공공 공급을 한다고 이제 발표는 했는데 재원 마련도 쉽지 않고 LH는 지금 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LH 보고 다 하라고는 해놨는데 LH가 저희 어떻게 하죠? 라고 하면은 딱히 뭔가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선은 공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최대한 좀 뭔가 뭐 부정행위를 단속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사기성 거래를 좀 막는다든지 뭐 중개사들의 담합을 막고 뭐 이런 것들 위주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어쨌든 지금 공급 대책은 요원하다. 씨가 마르고 있는 서울 전세 수급 지수는 뭐 5년 내에 최악이다. 지금 수급 지수, 그러니까 전세 수급 지수는 뭐 2020년 8월 그 임대차 3법 딱 터졌을 때만큼의 수준입니다. 지금 전세 대란 수준이고요. 뭐 월세도 마찬가지고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뭐 지금 집값이 오르지 않는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. 전반적으로 지금 전세 대란 수준까지 왔어요. 아무래도 뭐 이래저래 뭐 실거주 의무도 강화하고 하는 것들이 중첩돼 가지고 그런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계속 지금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책들이 추가로 더 나올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진짜 전월세가 어디까지 없어지는 거지? 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 건지는 모르겠어요. 씨마른 서울 전세 2021년 임대차법 2+2 개정 이래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.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때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? 여러분들 기억나시죠? 2020년, 2021년에 전세 대란이 기억나실 겁니다. 근데 전세가 너무 없어가지고 전세집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집을 사러 다니시고 막 그랬거든요.
지금도 그러지만 그때만큼 수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속 타는 세입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평균 7억 정도 지금 최고치를 돌파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전셋값의 평균이 7억 정도니까 물론 평균은 조금 통계에 착시가 있죠. 아무래도 이제 비싼 동네들의 전세가 같이 또 이제 녹아드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저게 뭐 체감된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어쨌든 평균치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. 매물이 나오면 바로 쏩니다. 수요는 늘고 뭐 물량은 줄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전세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매매 시장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 고민하시면 지금 집 놓쳐요 이런 얘기들이 전세도 있습니다. 그래서 노룩 전세 얘기 나왔죠. 집 안 보고 그냥 전세 계약하는 거. 근데 이게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은 해결이 되는 와중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해결이 아니라 지금 악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게 조금 약간 좀 무서운 거죠. 그러니까 여기가 끝이 아닌 거예요. 지금 더 안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전셋집이 부족한 게 내년에 해소가 되면 낫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올해나 내년에 대규모 아파트가 막 신규 공급이 엄청 된다든지 3기 신도시가 뭐 내년부터 대규모 입주를 시작하면 좋은데 없습니다. 지금 없고 내년은 입주 물량이 더 없고요. 28년, 29년에는 더더욱 없거든요. 30년쯤 가야지 3기 신도시가 뭐 일부 시범 단지들이 좀 입주하고 하는데 그때도 뭐 대규모 공급은 없어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걸까 도대체? 지금도 전세가 0, 월세도 0인 단지들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? 임대보증 130.5% 떠는 빌라. 이건 또 뭔 얘기냐면 이제 보증률을 낮추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전세 사기가 빌라에서 많이 터지다 보니까 보증보험이 무너졌죠. 여기가 적자가 너무 심하니까 보증보험을 좀 안정성을 높인다는 그런 목적과 그리고 또다시 또 전세 사기를 만들면 안 돼라는 것 때문에 전세금 대비 보증 비율을 낮추고 있습니다. 이게 뭐 90%에서 70% 계속 낮추거든요. 그 말은 뭐다? 보증서를 안 끊어주는 거예요. 이 금액만큼.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빌라에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보증서 나오는 금액까지만 보증금을 걸려고 하겠죠. 그러니까 인위적 반전세화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제 빌라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이 뭐 예를 들어 기존에 2억짜리 전세가 나가면서 시세는 2억인데 보증을 뭐 1억 5천, 1억 4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. 그러면은 4, 5천만 원을 이제 빼줘야 되는 거죠. 원래 2억짜리를 2억에 맞추면 보증금을 안 빼줘도 되는데 이 2억짜리를 1억 5천에 뭐 월세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무조건 반강제로 이제 반전세를 맞춰야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렇게 5천만 원, 1억 뭐 턱턱 빼줄 수 있는 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빌라를 가지고 뭐 전월세를 주면서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노인분들이 많고 돈이 없는데 이 없는 돈을 가지고 한번 운영을 해볼까 하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막 풍족한 분들이 빌라를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5천, 뭐 3천 이런 것도 엄청 큰 돈이고 또 주택담보대출이 또 막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낮은 것도 아니다 보니까 아파트 쪽에서는 뭐 전세 주면 그만이야 이렇게 되지만 빌라는 이게 또 안 들어가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무너지는 분들 나오고 이게 또 경매로 나오면서 또 집값을 또 누르니까 계속 악순환인 동네인데 이 매년 지금 보증을 낮추면서 계속 인위적 역전세라고 해야 될까요?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빌라에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빌라가 왜 이렇게 아수라장이 됐는지 뭐 크게 그렇게 뭐 주의를 안 두는 분들이 많긴 하지만 이쪽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. 집 구경 못하고 전세금 보냈다. 이런 계약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. 집도 못 보고 6억 보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예전 같았으면 사실 전셋집을 보긴 보고 막 하는데 요즘에 전세가 뭐 0 뭐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전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 아니면 뭐 월세를 얻어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어려운 거고 특히 지금 뭐 울산이라든지 뭐 지방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통계상 전세 수급 지수를 보시면은 과거 최대 높이까지 지금 거의 막 다 도달한 상태입니다. 안 팔면 끝이다. 다주택자의 반격이 시작됐다.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고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버티겠다. 버틸 여력이 있든 뭐 의지가 있든 뭔진 모르겠지만 보유세 내면서 한번 뭐 해보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남았겠죠. 아니면은 팔려고 도저히 해봤는데 이 가격까지 밀리는 건 싫어요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래나 저래나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열흘 뒤에는 아마 이제 매물이 많이 줄겠죠. 뭐 팔아봐야 의미가 없죠. 양도세가 확 올라가는데 누가
팔겠습니까? 어차피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었던 분들은 지금도 매물 내놓지를 않고 있고요. 지금 내놨던 분들은 당연히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놨던 건데 중과가 이제 될 거잖아요. 되면 그 매물들은 다 사라진다.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급매를 그나마 유도했던 매물들이 사라지니까 더 이상 이제 시장에서 급매는 없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안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시장에 있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매수자들도 뭐하러 내가 지금 사? 그 전에도 안 샀는데 하면서 서로 버티기를 할 겁니다. 그럼 둘 다 버틸 때 누가 이기냐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전월세가 결정을 할 텐데 전월세가 매물이 많고 가격이 안정화가 되면은 집주인들이 이제 포기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전월세가 너무 적고 그리고 가격도 막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기가 살던 동네를 포기하고 더 외곽으로 밀려 나가면 그만이죠. 뭐 빌라나 오피스텔로 내려가면 그만인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대부분은 자기가 살던 주거 환경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누군가는 이제 집을 사거나 뭐 전세가를 올려줄 겁니다. 그렇게 되면서 또 이제 가격이 움직이는 그런 모양새가 일어날 걸로 보입니다. 급하게 팔 바에는 자식한테 증여한다. 서울 아파트 3년 3개월 내에 최다다. 지금 증여도 많이 하는 게 증여는 어쨌든 증여세랑 관련이 있는데 증여세는 바뀐 게 하나도 없죠. 근데 양도세는 이제 80%까지 올라갑니다. 증여세가 50%가 최대인데 50%랑 82.5% 둘 중에 무슨 세금을 내시겠어요? 증여를 내겠죠. 왜냐면 증여는 한 번 하면 내가 죽을 때 상속세 안 내도 되잖아요. 어차피 한 번은 내고 가야 되는 세금이거든요. 증여를 하든 상속을 하든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야 50% 어떻게 내냐 하면서 양도세랑 저울질을 하고 있던 분들이 양도세가 이제 80%뭐 70%로 올라가는데 그래 그럼 그냥 증여하자라고 하면서 또 증여를 가는 거죠. 물론 증여가 한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뭐 절세 아닌 절세가 되는 거죠. 서울 집 산 30대 절반이 부모 돈으로 샀다. 배경 영향이 커졌다. 그래서 이게 뭐 통계적으로도 나온다고 합니다. 그래서 30대들이 집을 대부분 많이 삽니다. 요즘에 이제 결혼도 많이 늦어지기도 하고 나름 또 이제 결혼을 할 때 이미 사회생활 한 10년 차이신 분들이 서로 만나서 맞벌이로 결혼하는 경우도 많죠. 부모님들도 제발 결혼 좀 해라. 내가 너 결혼하면 돈 좀 주려고 다 만들어놨어 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. 이제 30대 후반에 결혼하니까. 그래서 이제 양가의 집에 돈을 모아서 또 각자 또 열심히 또 모아놓은 돈들 모으면은 꽤 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그런 분들이 이제 집을 사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제 뭐 증여도 조금 해주고 뭐 차용증도 써서 빌려주고 하면서 집을 많이 사더라라는 내용이고요. 증여 상속 자금이 절반이래요.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싼 집을 누가 살까 했을 때 그 집을 누군가 또 가지고 있을 것이고 이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세대가 아무래도 뭐 50대, 60대, 70대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겠죠. 그러니까 2030 세대가 돈은 없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니까 누군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0대는 아닐 거잖아요. 그럼 당연히 5, 6, 70대들이 자기 자식들한테 돈을 지원을 해 주니까 3040이 집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대출 규제가 있는 와중에도 집들을 사는 이유는 결국에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사는 거고 자수성가, 흑수저 고소득자 이런 분들은 집을 사지 못하고 전월세를 살아야 되는데 전월세 매물도 없으니 그러면은 좋은 동네에 살 방법이 마땅치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또 불만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. 18억, 16억 분양가에 허탈하다. 청약 통장을 깬다. 지금 서울에 뭐 분양을 하는 동네가 뭐 강남 뭐 이런 데들도 아닌데 작은 평수들도 막 16억, 18억, 뭐 25억 막 이런 식으로 막 분양들을 막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막 이게 강남의 분양가인가 싶을 정도의 금액대. 대출도 안 되는데 근데 완판되고 경쟁률 막 20대 1 되고 막 1000명씩 몰리고 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누군가들 또 돈을 뭐 모아가지고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 쪽에서도 현금 부자들 아니고서는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. 대출이라도 해주면 뭐라도 내가 한번 해볼 텐데 뭐 나중에 청약 당첨되면은 전세를 끼고 잔금을 치를 수 있게 해주면 그래 내가 현금이 좀 부족해도 해볼 텐데 지금은 잔금 치를 때 전세 끼는 것도 안 되죠. 그러니까 이제 진짜 돈 많은 사람만 청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청약을 노리던 사람들이 많은데 돈 많은 사람들만 하라니까 그냥 통장을 깨버리는 거죠. 매매가와 전세값이 비슷한 수준이다. 지방 깡통 전세도 위험이 커진다. 그러니까 지방도 뭐 지금 쉽진 않은 게 지방은 집값이 안 올라가는 소도시 그리고 이제 지방의 대도시에도 구축 아파트들이 있습니다. 여기는 집값이 하나도 안 올랐어요. 안 오르는 게 아니라 막 빠지고 막 이런 곳도 많습니다. 근데 거주는 해야 되니까 전세가는 또
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. 그러니까 갭 차이가 거의 막 없거나 붙어버린 동네도 꽤 많아요. 근데 그렇다고 이쪽에 지금 매수 수요가 들어가냐? 다주택자 규제 다 막아놨기 때문에 어차피 글로 안 갑니다. 그러니까 전세는 높은데 매매가는 낮아요. 그러니까 여기도 언제 뭐 사고가 터지면 터질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서는 보통 전세 사기가 안 터지는 이유가 전세가율이 낮아서였는데 지방의 뭐 아주 구축들, 뭐 재건축 가능성 없는 그런 낡은 아파트, 뭐 집값 막 2억 하는데 뭐 아파트가 막 1억 5천, 뭐 8천만 원 이런 아파트들도 많거든요. 이런 데들은 전세가가 막 오버한 곳도 많습니다. 여기는 이제 언제든 그 전세 사기, 뭐 전세 사고가 날 만한 지역들이 또 되는 거죠. 이제 지방은 아파트도 경매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다. 지금 이제 전쟁 때문에 뭐 유탄이 터졌다. 이게 그 건설 현장에서도 온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이건 뭐 자재마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석유에서 추출하는 화학 물질을 가지고 건설 자재들도 많이 쓰는데 뭐 빠르면 다음 달에도 지금 공급이 부족해 가지고 공사장이 스톱을 할 수도 있다.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국토부가 또 뭐 회의도 하고 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참 상황이 많이 꼬여 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. 지금 공급도 안 되고 물가도 뭐 올라가고 당장 지금 진행도 되는데도 없는데 전세랑 월세는 대란 수준이고 근데 또 실거주는 계속 강조하는 정책들은 계속 대기 중이고 세금은 또 올라간다고 하는데 대출은 막고 그러면은 집을 살 수도 없는데 전세나 월세는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수의 이 정책의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. 이런 분들은 뭐 너무 기분이 좋으려나 모르겠네요. 이분들도 세금 걱정하니까 또 힘들 텐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금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. 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답답하실 텐데 뭐 지금은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게 단기간에 해소는 안 될 것 같고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 안에서도 어쨌든 지금은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다.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. 뭐 대세적으로 뭔가 해결의 그런 실마리가 보이진 않아요. 그럼 내가 내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뭔가 하는 수밖에 없다.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